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소리입니다. 뒤에 현수막 보이세요? 애봉봉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구독자 10,000명 찍고 10만 가자. 저희 큰 이모께서 이렇게 구독자 10,000명 달성 기념으로 현수막을 하나 만들어 주셨는데 조금 늦기는 했지만 오늘 요 선물을 받았더니 그날의 감동과 설레임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애봉봉님들께 더 영양가 있는 정보 드리면서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네, 내 마녀가 스쳐간 12월 12일에 장마감 싹쓸이 바로 출발해 보시죠. 네,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이 주가지수 선물과 옵션, 여기에다가 개별 주식의 선물 옵션까지 해서 총 4가지 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면서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마녀가 심수를 부린다고 해서 내 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지수 변동성 조금은 컸죠. 코스피가 장 초반에 2718포인트까지 밀렸다가 오후 들어서 상승세로 전환했고 다시 2시를 기점으로 상승폭을 줄이면서 내림세로 장을 마쳤어요. 외국인이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도했고요. 그걸 개인들이 9천억 원 가까이 순매수하면서 받쳐줬습니다. 기관도 4,400억 원 가량 순매수했네요. 덕분에 큰 하락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나 미국의 경기 부양책 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14일에는 미국의 선거인단 투표가 진행되고 16일에는 미국 FOMC 회의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시장의 경계감을 높일 수 있는 이벤트들 줄줄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이 좀 단기적으로는 횡보할 가능성 있다. 이 부분 열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장 초반에 급락세를 보인 뒤에 빠르게 회복했어요. 개인이 1,4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소폭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특히 동학 개미들 없었으면 진짜 암울할 뻔했네요. 덕분에 변동성이 그리 크지는 않았습니다. 네, 오늘장 외국인 순매수 탑5 종목 만나볼까요? 코스피 시장 1위는 SK이노베이션, 2위는 한국전력, 3위는 KTNG, 4위는 신한지주, 5위는 LG전자고요. 코스닥 1위는 셀트리온제약, 2위는 ST팜, 3위는 시젠, 4위는 셀리버리, 5위는 SFA입니다. 우선은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최종 판결, 내년 2월 10일로 다시 또 미뤄졌어요. 아무래도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고심이 맞물리면서 한 번 더 연기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도 그럴 것이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모두 미국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니까요. SK이노베이션의 패소 판결을 확정하게 되면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그러면 미국 내 업체들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ITC 내부에서도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아무튼 최종 판결이 미뤄지면서 소송 리스크가 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이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것은 LG에너지솔루션에도 SK이노베이션에도 좋지는 않으니까 합의 논의가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업계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KTNG나 신한지주는 대표적인 고배당 주식으로 꼽히는 것들인데 최근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연말 배당 자제령을 내리면서 은행주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그럼에도 신한지주는 계속해서 순위권에 올라오고 있네요. 급락 이후에 빠르게 주가 회복한 모습입니다. 네, 코스닥 종목들 쭉 한번 봐주시고요. ST팜은 오늘 유럽 소재의 글로벌 제약사와 올리고 핵산치료제 원료 의약품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는데요. 얼마 전에는 이 화이자의 백신 치료제의 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 RNA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굉장히 급등했었죠. 근데 조금 잘 봐둘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라는 것이 뭐냐면 기존에는 치료제들이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을 표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올리고선 핵산 치료제는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특정 유전자, DNA나 RNA에 직접 작용하도록 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핵산 치료제로 성공한 약물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인체 내 전달 문제나 독성 이슈가 계속 제기됐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핵산 치료제의 대상이 희귀 질환에서 만성 질환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요. 뭐 비형 간염, 고지혈증, 당뇨 이런 쪽으로. 그래서 내년, 내후년을 기점으로는 핵산 치료제 시장이 엄청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에요. 특히 이번에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이 RNA 기반의 치료제였고 성공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 시점이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ST팜은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의 원료인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를 생산하는 업체고 아시아 1위, 세계 3위 수준의 제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근데 글로벌 수요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까지 2배 규모로 생산 설비를 증설할 계획이에요. 2020년부터 생산이 본격화된다면 생산 규모가 세계 2위로 올라섭니다. 이 올리고 핵산 치료제 시장은 앞으로 훨씬 더 커질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ST팜에는 좀 꾸준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네, 넘어가서 기관 순매수 탑5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1위는 신풍제약, 2위는 한국전력, 3위는 LG화학, 4위는 셀트리온, 5위는 대웅이고요. 코스닥 1위는 매드팩토, 2위는 SNS텍, 3위는 LNC바이오, 4위는 대주전자재료, 5위는 알서포트입니다. 신풍제약은 내일부터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기 때문에 기관 수급이 좀 들어왔나 싶은데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1차도 이번 달에 완료될 예정이라서 좋은 중간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근데 리베이트 관련해서 약품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행정처분 명령을 받았다는 기사가 떴거든요. 좀 내일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한국전력은 기관과 외국인 모두 사들였네요. 이슈가 있어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이 연료비 연동제는요, 유가 영향을 받는 유연탄, LNG 등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요금제도예요. 임시 이사회를 통해서 요금 개편안을 의결하고 12월 27일 발표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에 이 연료비 연동제 도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왜 한국전력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냐면 원가 변동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이 줄어들어서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최근에 국제유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연료비 연동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단기적으로 한국전력의 영업이익도 축소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업비용의 30%에서 50% 정도를 차지하는 연료비를 전기요금에 전가할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의 변동성이 좀 축소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동안은 좀 유가가 갑자기 급등을 해도 전기요금은 큰 폭으로 인상할 수가 없어서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이 내놓은 리포트를 보면 현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42.9%나 있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연료비 연동제 시행으로 적정 ROE가 유지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밸류에이션 0.3배를 적용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주가 재평가 기대감을 받고 있기는 한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한국전력의 환경 비용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탄소세나 탄소 배출권 구입 비용 같은 환경 비용 나날이 높아질 텐데 연료비 연동제에는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니까 내년까지 탄소세와 배출권 거래제를 통합한 탄소 가격 체계를 구축한 뒤에 전기요금에 분리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앞으로 환경 비용도 요금 개편에 추가로 포함이 된다면 적정 주가는 약 43,000원까지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아직 확정된 내용들은 아니라서 어떤 방향으로 결정되는지 잘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오늘장 특징주들 만나볼까요? 첫 번째 종목은 대웅과 대웅제약입니다. 대웅제약의 호이스타가 국내 코로나19 경증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죠. 그림은 호이스타정을 투여한 환자 7명과 칼레트라정을 투여한 환자 22명을 비교한 그래프인데 칼레트라정은 에이즈 치료제고요. 현재 코로나19 경증 환자 치료제로 최근까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약물입니다. 아무튼 CRP 수치가 호이스타를 투여한 경우에 더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CRP는 염증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거든요. 그러니까 염증 수치가 훨씬 낮아졌다는 말이죠. 이번 연구 결과는 호이스타정의 주성분인
카모스타트의 코로나19 환자에서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대웅제약이 임상 이상을 현재 진행 중인데 경증 환자에게 안전하게 투여할 수 있는 1차 치료제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이스타는 경구용 약으로 개발되고 있거든요. 그냥 먹으면 되는 약. 그래서 활용도도 아주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이 소식에 오늘 대웅과 대웅제약 모두 급등했네요. 네, 다음 종목은 FST입니다. 반도체 소재와 설비를 제조하는 업체인데 핵심 기술은 온도에 극도로 민감한 고가 반도체 장비의 온도를 조절하는 냉동기, 칠러를 생산하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회로가 그려진 사진 기판을 보호하는 보호막인 펠리클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까지 극자외선 EUV용 펠리클 개발을 위해서 연구 개발에 매진해 왔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네요. 삼성전자의 가동률 증가에 따른 기존 펠리클 부문의 실적 성장과 EUV용 출시로 인한 성장 모멘텀, 그리고 SK하이닉스가 M16팹의 신규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이에 따른 칠러 장비 수주까지 이어지면서 장비 부분의 실적 성장까지 담보되어 있다는 부분, 오늘 주가를 끌어올리기에 충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분 42.7%를 보유한 종속 기업이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9월에 상장 심사를 청구했거든요. 그래서 오로스 테크놀로지의 상장을 통한 지분가치 증대도 기대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2050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잖아요. 관련해서 탄소 중립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기업이 바로 캠트로스입니다. 탄소 중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전환과 같은 탄소 저감 기술의 도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은데요. 캠트로스가 이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국책 과제를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에틸렌 카보네이트로 전환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어요. 이 에틸렌 카보네이트는 섬유, 고분자 오일, 합성수지의 용매나 원료로 사용될 뿐 아니라 2차 전지의 전해질 원료로도 쓰입니다. 근데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만들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동시에 공정으로부터 폐수나 부산물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서 엄청 친환경적이거든요. 현재는 해외 원천 기술을 수입해서 에틸렌 카보네이트를 생산하고 있는데 캠트로스가 개발에 성공해서 국산화한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네, 그리고 캠트로스는 수소와 전기차에서도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미 2차 전지 전해액 핵심 첨가제 중에 하나에는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 별도의 국책 과제를 통해서 고분자 수소 연료 전지의 핵심 소재인 이오노머도 국산화 예정 중에 있거든요. 이오노머는 수소차 전해질막 소재입니다. 배터리 내에 수소 이온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배터리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 핵심 부품이에요. 현재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서 국산화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 부분에서도 캠트로스가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주가 완전히 재평가받을 수 있겠죠. 네, 가능성이 큰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 종목 편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H&M입니다. 여전히 국내 수출 기업들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해서 수출 물량을 실어 나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해상 물동량은 계속해서 급증하고 선박은 부족하고 이런 상황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상 운임도 높은 상황이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H&M이 지난 8월부터 임시 선박을 확보해서 미주 노선에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는데요. 5번째 임시 선박을 투입한 지 열흘 만에 6번째 임시 선박을 긴급 투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월말에도 임시 선박을 또 투입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내년 2월까지 매월 한 척 이상의 임시 선박을 계속해서 투입한다고 하네요. 이런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H&M 상승세 당분간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고요. 향후의 운임 조정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네, 넘어가서 거래량 급증 종목 보시면 2위의 하이즈 항공은 수소 저장 탱크 제조 전문 자회사 설립 결정 소식에 급등했고요. 4위의 우수 AMS는 현대가 정대선 씨가
우수 AMS 인수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그리고 올해 건설 수주가 180조 원을 상회하면서 2년 연속 최고치를 갱신할 예정이고 내년에는 건설 투자 확대가 지속될 전망이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남강토건, GS건설, 대우건설, 태영건설 등 건설 대표주와 중소형주들이 오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른 종목들도 참고해서 한번 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보시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현대중공업지주와 KDB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이 선정됐다고 하네요. 그래서 현대건설기계와 두산인프라코어, 현대중공업지주 시간의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여기서 오늘장 싹쓸이 마무리할게요. 서울에는 오늘 첫 눈이 관측됐다고 해요. 요즘 일상에서 특별한 일들을 찾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유난히 첫눈이 기다려지더라고요. 아직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팡팡 내릴 한방눈을 떠올리면서 오늘 겨울이 꾸는 꿈처럼 이라는 노래를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곡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싹쓸이 보면서 하루 마감하시고 잠들기 전에 이 곡 한번 들어보시면 더 포근하게 꿀잠 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